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안녕하세요. 5월에도 찾아온 무지개 트럭의 하리입니다. 옆에서 숑숑님도 환하게 웃고 계시고요. 요 몇 주간 답답한 소식이 많이 들려왔을 텐데요. 우선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지개 트럭에도 즐거운 보따리를 열심히 챙겨왔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언니들의 근심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5월의 무지개 트럭 어서 출발해 볼게요.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listen. Check it out.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정유진님, 맑은날의 지렁이님, 숑숑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5월 4주차의 맞춤 주문은 바닐라 라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진짜 열심히 챙겨 듣다가 바빠져서 레주파는 한동안 잊고 지냈네요.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방송 너무 재밌어서 이제 다시 매주 챙겨서 들으려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남긴 가입인사에서는 이제 막 인생 첫 커밍아웃에 성공했고 빨리 애인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남겼었는데 지금은 이쪽 지인도 많이 생겼고 예쁜 여자친구랑 사귄 지도 7년이나 되었네요. 레주파를 들으면서 벽장 탈출해야겠다는 용기를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레주파에 감사한 게 많아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할게요. 신청곡은 악동뮤지션의 200%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네, 바닐라 라떼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7년 넘게 저희 레주파와는 잠깐 떨어져 계시다가 다시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때 재밌게 들으셨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다시 들었는데도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사실 좀 7년 넘게나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 전에 예전에 너무 재밌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추억이 사실 지나고 나면 미화가 돼서 더 좋게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재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진짜로 큰 칭찬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님께서 계속해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로 꼭 계속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저희 무지개 트럭에서 이 사연 소개해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무지개 트럭도 바닐라 라떼님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년이나 되신 여자친구분이랑도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이 사귀신 이쪽 지인분들께도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레주파의 엘량장점 좀 소개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방송 만들 테니까요. 즐겁게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7년 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팟빵 이외에도 이제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그 너튜브를 통해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게 다시 듣기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론 본방송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본방송이나 재방송으로 들으신다면 신청해주신 이 곡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바닐라 라떼님의 신청곡 악뮤의 200%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5월 4주차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은 서울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서울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불허가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촌에서 대학가 미니퀴퍼가 개최된 것에 관한 소식,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죠. 10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미니퀴퍼는 주최 측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청년들과 함께 신촌 스타광장에서 출발하여 신촌 일대를 행진하며 서울시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는 6월 1일 성공회 대학교에서도 미니 퀴어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6월 1일 목요일 11시부터 성공회 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미니 퀴퍼에서도 차별적 행정으로 인한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에 대한 규탄, 서울 퀴어 퍼레이드 정상 개최 염원, 그리고 성공회대 학내 성소수자 가시화를 외치며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촌에서 열렸던 대학가 미니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언니들은 이번 성공회대의 미니 퀴퍼에 참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대학가 미니퀴퍼가 개최되었던 12일에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던 5월 3일의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회의록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혐오 발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익명으로 처리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이 자유를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권리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과 축제를 허용하여 마치 대한민국 자체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문화가 되면서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발언 등 여러 혐오적 인식과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퀴어 퍼레이드는 개최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퀴어와 엘라이들이 이러한 차별과 혐오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행정기관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관한 소식입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빗입니다. 이번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아직도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전국의 각 지역에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진보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시의 많은 인권정책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동성애 활동을 해오며 인권기구 운영을 맡게 된 대전시 인권센터장과 대전 청소년 성문화센터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장은 반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워 활동하는 김영길 목사이며 청소년 성문화센터장은 성품성 교육이라는 이론으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남승재 목사로 이 기관장들을 두고서는 대전에서 성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인권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2015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을 명문화했던 이력을 소개하며 대전시가 인권도시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의 대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혐오 집단의 반발로 곧 개학된 바 있습니다. 진보당 대전시당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혐오적 활동을 하는 대전시 센터장들의 해임과 함께 대전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 그리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23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투쟁단의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투쟁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에서 1993년 12월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초동회가 결성되어 1호 소식지를 발간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2023년의 성소수자 인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짚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혐오와 이를 동조 및 조장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을 금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개약,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고 충남 인권조례 등 지역 인권조례 또한 공공연히 폐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 성별 정정 기준 완화 등 사법부에서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현실, 그리고 지자체의 방해로 가로막히고 있는 퀴어문화축제를 예시로 들면서 이번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집중적인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5월 17일의 기자회견 이후 19일 금요일에 열리는 군형법 제92조의 6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투쟁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립니다. 21일 일요일에는 영화 두 사람의 공동체 영화 상영이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방송이 나가는 지금 이번 투쟁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5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아직 추운가 싶던 봄이 드디어 오나 싶더니 갑자기 여름이 다가왔어요.
갑작스러운 계절 변화에 당황하신 언니들이 많을 텐데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7, 8월은 정말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일찍 다가온 여름 햇살을 최대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선크림도 잘 챙기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및 작가 하래, 작가 루나, 엔지니어 숑숑이 함께하는 4주차 방송 무지개 트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지 노래다.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래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네, 언니들, 저희 벌써 5월에 퀴어적 듣기평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퀴어적 듣기평가 3번째로 진행하는 저는 하래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듣기평가 해석할 때 숑숑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전에는 3월, 4월 동안 이상은 씨의 노래, 심수봉 씨의 노래 이렇게 좀 옛날 곡들을 아주 오래된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옛날 곡을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번에 5월 곡으로 가지고 온 이 곡은 조금은 더 최신곡이에요. 나름 최신곡이죠. 하지만 8년 전이랍니다. 2000년대 곡이기도 하고요. 2010년대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2015년의 곡인데요. 저희 2015년에 걸그룹, 보이그룹 되게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K-팝 대란이었죠. 하지만 이때 저희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이때 한창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걸그룹이 있겠지만 미스 A라는 그룹을 혹시 아실까요, 언니들? 아마 미스 A 알지? 하면서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는 언니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미스 A가 뭐지? 어떤 그룹이지? 걸그룹이었나? 그런 게 있었나? 라고 갸우뚱하시는 언니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8년 전이고 활동을 쉰 지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미스 A로는. 이 미스 A가 4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걸그룹인데요. 아마 잘 다들 알고 계시는 배우 수지 씨 알고 계실 거예요. 수지라는 배우를 다들 유명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이 바로 이 미스 A의 출신입니다. 미스 A 출신 수지. 그래서 수지, 민, 페이, 지아 이렇게 해서 4분이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름 저는 그때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5년에 나왔던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미스 A도 명곡이 되게 많지만 정말로 퀴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곡이 제목이 다른 남자 말고 너라는 곡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보셔도 사실 저게 너무 퀴어하지 않나? 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걸그룹이 낸 노래예요.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다른 남자 말고 너라고 하는 거면은 너무 제가 퀴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2015년 그 당시에도 노래가 나왔다고? 제목이 뭔데? 라고 봤을 때 다른 남자 말고 너? 뭐야? 너무 레즈스럽잖아?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곡을 저도 살짝 까먹고 있다가
총총님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들어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퀴어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저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해석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그 해석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노래 들으시기 전에 앨범 제목만 하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앨범 이름이 참고로 Colors라는 컬러, 색깔들이라는 뜻이겠죠? 네. 되게 보통 우리가 색깔, 다양한 색깔 이런 식으로 할 때 다양성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이 앨범 이름을 봐서 그런지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다양성, 세상의 다양한 점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면서 언니들도 같이 그 의심 하나 가지고 노래 한번 듣고 저희가 본격적인 해석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다른 남자 말고 너 노래 듣고 왔는데요. 아마 노래 들으시면서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총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고른 노래이긴 하지만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남자가 아니고 네. 너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가사 내용 표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되게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쭉 가보죠.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후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후렴구 중에 하나죠. 다른 남자 말고 너, 다른 남자 말고 너 하고 너 하는 거, 그것들. 그 다 우리들이 고백할 때 쓰는 대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왜 다른 남자 말고 나를 좋아한다 그러냐. 그때 당연히 해야 되는 말. 다른 남자 말고 난 너가 좋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나 남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야, 여자가 좋다. 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이 노래가 나왔을 때 그냥 이 헤테로 중심적인 사회에 찌들어서 살고 계시던 분들은 여기서 너가 남자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물론 뮤직비디오는 눈 감고 봐야 하긴 하죠.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심의가 잘못해서 그때 뭐 19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처음에 작곡가나 작사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뭐 프로듀싱이 그렇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뒤에 저희가 1절, 2절 그리고 뭐 다른 그 구절들도 다 들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얘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저희의 행복 회로를 돌린 뇌피셜인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하지만 저는 뇌피셜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입니다. 일단은 1절에서 나오죠. 장난을 장난해 하는데 나는 절대로 장난이 아닌데, 이거 저희 항상 하는 말이죠. 원래 학창 시절에는 장난을 치다가 연애를 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학창 시절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를 이제 좋아하기 시작할 때 친구한테 야 사실 나 너 좋아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장난이라고 쓰는 뭐 헤테로들도 있겠죠. 유사연애 하시는 분들. 하지만 그쵸. 퀴어는 이제 장난이라고 아무리 해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헤테로를 사랑하는 퀴어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화자는 헤테로를 사랑하는 퀴어고요. 그리고 장난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니 장난치지 마라고 하는데 나는 고백은 했어. 근데 장난치지 마 했는데 나는 까인 거지만 그래도 장난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래 장난이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 이제 웃으면서 속으로 이제 눈물 흘리는 그 헤테로 러버 퀴어. 진짜 이건 너무 좀 너무한데요? 슬픈 서사죠. 근데 진짜 함부로 장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레즈비언 가슴에 피눈물 납니다. 진짜 장난으로 특히 뭐 헤테로 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장난으로 손잡고 장난으로 팔짱 끼고 장난으로 뽀뽀를 해요. 맞아. 그럴 때마다 심장이 나만하질 않는다고요. 그냥 막 저기 떨어졌다가 여기 떨어졌다가 저기로 솟구쳤다가 여기저기에 그거 알죠? 다리 이렇게 움푸움푸 뭐 이상한 토끼 모양도 달에 보이고 하는 게 네. 여기저기서 많이 부딪히고 해서 생긴 흉터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운석 같은 거 네, 운석 구덩이들이잖아요. 심장이 그렇게 된다고요. 심장에 토끼 하나 새기실 건가? 네, 그렇게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그 다음 가사가 뭔 말이 필요해? 봐봐 온몸이 설명해 베이비. 네, 일단 뭐 저는 여기서 그냥 이건 정말로 제 의견이긴 한데요. 온몸이 설명해까지 나오면은 일단 화자분은 에이섹슈얼은 아니겠다 정도도 뭐 굳이 네, 뭐 뭐 에이섹슈얼이더라도 네네네 뭐 그럴 수도 호르몬은 있는데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본다 정도고요. 그 다음 가사가 남자친구들 많아 난 그렇다고 사랑하지 못하나. 이거 너무 약간 점점 명확해지잖아요. 남자친구들 많다. 남자는 친구니까 네, 남자는 친구고 나는 그렇다고 사랑하지 못하냐고. 난 남자친구들은 많은데 남자가 주변에 많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할 일이냐. 하래님은 네. 남자 친구들 많으세요?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레즈비언 치고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들한테 별로 흥미도 없고. 근데 그냥 그래도 영 없는 편은 아니고 물론 퀴어인 남자인 친구분들도 있고 비퀴어인 남자인 친구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친구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서로 막 친하진 않아요. 오히려 비퀴어인 남자 친구들이랑은 뭐 이제 여자에 대한 뭔가 관심사가 좀 비슷할 때 네. 그렇게 얘기는 하곤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막 자주 만나게 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제 친구인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FTM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아, 네, 그 친구들이랑은 진짜 재밌게 친한 친구로 막 잘 놀고 있어서 많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는 남자가 더 많아서 이렇게 대학 다니다 보면 그 남자 친구들이랑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흑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 제가 저렇게 남자애들이랑 잘 노는데 쟤 레즈 아니야? 이런 거? 네, 그렇게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맨날 남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게 저는 대학을 여대를 나와가지고 없었네. 부럽다.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레즈비언인 것을 부정하는 주변 이제 가까운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냥 남자인 친구들이랑 논다고 하면은 밤늦게까지 놀아도 괜찮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네. 남자한테는 안 끌리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랑을 못하겠냐라는 그런 억울한 화자의 심정을 여기서 저는 읽을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이 남자를 모르는 여잔 별로거든 이라고 하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다음 가사가 벗이 나와요. 벗 베이비 오오 하면서 바로 넘어가요. 숨이 콱콱 막히잖아. 이게 남자를 모르는 여잔 별로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숨이 막히는 얘기인 거예요. 사회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노답인 헤테로 중심 사회에 숨이 콱콱 막힌다라는 거를 숨 막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 네.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였잖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기분 처음인 걸. 되게 클리셰 같은 거죠. 정치화하고 처음 깨달은 첫사랑, 뭐 그렇죠. 사랑 이런 것들. 너무 영화에서 뭐 자주 볼 수 있는, 뭐 어디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냥 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널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나는 이때까지 내가 남자 첫사랑이라고 했던 거는 다 사랑이 아니었어. 내 진짜 사랑은 너야. 이런 것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정체화하고 나서 내가 진짜 이게 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저희가 익숙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준 가사였고요. 이제 후렴 2가 나와요. 후렴이 다른 여자와는 달라 뻔한 사랑은 싫어 라고 하는 부분 보면은 사실 저희 그렇잖아요.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총총님도 레즈비언이시죠. 레즈비언이라고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일단 정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여자 좋다고 아무 여자나 좋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네. 물론 아무 여자만 좋은 분도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취향이 그냥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남자들 취향이 중에서도 여자만. 치마만 입으면 된다. 다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있으니까. 것처럼 이제 그냥 근데 이 레즈비언인 화자는 취향이 확고한 거예요. 그렇죠. 네, 취향이 확고한 분이시고 그리고 뻔한 사랑은 싫다는 게 헤테로들 사이에서 막 여자인 친구들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사랑해 나 진짜 너가 뭐 남자였으면 진짜 너랑 사귀었다 나 사랑해 이러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은 이제 싫다. 니네들이 말하는 그 뻔한 사랑 그 유사 연애 같은 거 난 싫다. 나는 너 다른 여자랑 너랑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건
너와 감정의 결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많은 퀴어 분들이 좀 겪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헤테로를 짝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어쩌겠어요. 그냥 짝사랑만 해도 그럴 텐데 심지어 헤테로로 짝사랑하고 그 헤테로는 유사연애를 밥 먹든 하는 그런 이게 우정인가 사랑인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콩깍지 씌었지. 그리고 난 이미 짝사랑 중이고 뭐 짝사랑은 내 맘인데. 그렇죠. 일단은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상관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인 거고 다른 남자는 달라. 이제 그만 받아줘. 이제 너가 뭐 남자친구 찾고 하는 그거랑 다르고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나는 헤테로도 아니고 나 동성애자다. 이제 그만 받아줘. 나의 정체성을 좀 받아들여라. 이쯤 되면은 이제 커밍아웃을 좀 했을 거다, 했지 않았을까라고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사실 여자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고백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부정한다거나 아이 뭐 장난치지 마 뭐 이렇게 했다거나 네. 그렇게 서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진짜 저 여기까지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경험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사실 헤테로분을 좋아한 적은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짝사랑은 해본 적이 있으니까 저도 근데 좀 이입이 좀 과몰입을 좀 하게 되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과몰입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저는 헤테로 얘기하니까 저는 심지어 몇 년간 사귀었는데도 본인이 헤테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냐. 우리가 사귀긴 하는데 자기는 헤테로, 자기는 맞아. 이성애자다. 맞아.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여대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다니는 동안 진짜 레즈비언 커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연애하는 중에도 원래 이제 헤테로셨던 분들이 이제 레즈비언 연애를 하게 됐을 때, 네. 동성 연애를 하게 됐을 때, 나는 레즈비언 아니야. 나는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난 너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고 나는 무성인가? 난 성이 없나?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네가 여자라서 좋은 게 아니다. 나는 여자가 좋은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너라서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디나이얼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뭐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 뭐 그 다음 연애할 때 머리 자르고 다른 여자분들을 꼬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뭐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난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정체화는 할 수도 있겠죠. 바이섹슈얼이었는데 원래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헤테로섹슈얼 말고도 되게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슬프네요. 이 얘기까지 이 화자의 서사가 슬퍼요. 저는 슬프고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이 뭐 You will be my baby, baby, baby 너. 사실 이 가사가 여기에서 만약에 You will be my man이라고 나왔으면 제가 안 가져왔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베이비 말고 man이나 뭐 가이나 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가사에 보이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베이비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서 특히 2015년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전이고 그때도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의식들이 발전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자의 입장에서 뭐 헤테로 사회의 상황을 본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한테 뭐 정말 육아연애 할 거 아니면은 베이비라고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데 애기 취급을 상대방 남자한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백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뭐 베이비라고 하는 게 남자가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것은 하래님의 주장이고 네네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성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가져왔고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제 숑숑님의 해석과 제 해석을 섞은 거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속 다른 남자 말고 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밖에 없다. 자꾸 다른 남자 만나보라고 하지 말라. 다른 남자 말고 난 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후렴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쯤 되면 이제 다시 제일 처음에 나왔던
1절 처음에 나왔던 후렴 하나가 더 있죠. 다른 남자 말고 너, 다른 남자 말고 너 이 하는 부분이 저는 이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는 더 이제 슬프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과몰입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너라고 읍조리잖아요. 그 부분 저는 진짜 거기서 진짜 울컥한답니다. 저번에도 우셨잖아요. 네, 진짜 울컥해요. 그 헤테로를 좋아하는 이 퀴어의 슬픔이 너라고 하는 게 되게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그 한 단어에 다 들어갔어요. 네. 수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언니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눈물 흘리는 언니들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저랑 같이 눈물을 흘립시다. 지금은 하레와 숑숑이 함께하는 퀴어적 듣기 평가 5월편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해석 중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2절 들어갈 텐데요. 2절에서 보면은 이미 제가 후렴 1절 하고 후렴 다 끝나고 나서 가슴이 엄청 미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슴이 뛰는데 다른 누구도 이렇게 못했는데. 네, 저희 상대방이 나의 이 트루 러브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미 이 감정선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이렇게 진심인데 뒤에 가사가 나와요. 뭔 말이 필요해? 자 봐봐 만져봐 내 심장이 베이비. 이게 앞에는 가슴이 뛰는데라고 하고 네. 뒤에 만져봐 내 심장이 이러면 네. 그렇군요. 노렸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이야, 내가 이렇게 찐사랑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가사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이 1절 안에도 봐봐 온몸이 설명한다. 온몸이 설명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랑 연결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만져봐 내 심장이 이렇다라는 거. 어쨌든 스킨십을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음흉한 의도로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는 오빠들 많아. 라는 가사까지 있어요. 이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꾸 아는 오빠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소개해주겠다 하는 그런 찐 헤테로들이 있어요. 이 상대방도 이 화자의 상대방도 그럴 거예요. 자꾸 아는 오빠 소개해주겠다라는 그런 찐 헤테로인 상대방한테 외치는 이 답답한 심정. 필요 없다. 나도 많다. 나 남자친구 많고 아는 오빠들도 많다. 필요 없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난 그렇다고 절대 쉽지 않아. 남잘 모르는 여잔 별로거든.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제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뒷가사랑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뭐가 나오냐면 숨이 콱콱 막히잖아. 뭐 이제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였잖아.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이런 기분 처음인 걸. 이게 바로 나와요. 그렇죠. 항상. 이런 기분 처음이다. 네, 숨이 막힌다. 나는 이게 진짜 내 이런 게 처음이다. 내 정체성을 찾고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 헤테로 중심 사회에서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후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나와요. 아무도 안 어울려 지금 네 옆엔 노래는 끝나가고 있는데 넌 아무 말이 없어 베이비. 이렇게 마지막 3절이 사실은 되게 슬프게 하나를 덧붙인 느낌이에요. 이제 자꾸 남자를 만나려고 상대방이 나는 네가 좋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자꾸 뭐 남자 만나겠다 그러고 장난이라 그러지 뭐 너도 남자 만나봐라고 뭐 소개해준다고 그러지 뭐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지금 너 아무도 안 어울린다. 지금 네 옆에는 어울린 사람 없다. 나 빼고는. 이제 노래를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있는데 넌 아무 말이 없다. 얼마나 슬퍼요. 이제 고백 직후 시점에 이제 뭐 내가 계속해서 직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떤 기간 동안일 수도 있고 네, 슬픈 노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때 나오는 후렴이 다른 여자와는 다르다. 뻔한 사랑은 싫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해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다른 남자 말고 너, 다른 남자 말고 너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너라고 반복되는 이게 누군지 너무 잘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헤테로 중심적인 사회에 찌들어 계시던 분들이 남잔 줄 다들 착각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누구다? 여자다. 그렇죠. 네, 여자니까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미상관 기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석을 잘 들으셨으면은 이제 이 노래는 더 이상 헤테로
노래로 들으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거리에서 이 노래가 들려도 아, 다른 남자 말고 여자구나. 여자구나. 이거 뭐 어떤 언니들은 이거 내 노래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울분이 터지시는 언니분들께서는 이거 노래방에 있으니까 가서 부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언니들 다시 따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다 한 번씩 다른 남자 말고 너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분들은 저랑 같이 흘려주시고 아니면은 진짜 울분을 터뜨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퀴어적 듣기 평가 6월 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어느 옛날에 두 남매와 엄마가 살았어요. 엄마는 매일 밤 떡을 팔고 다니며 새로운 남편을 구하고 있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탈반을 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탈반 시즌 5. 엄마, 한 권만 더. 나 아직 하나도 잠 안 와. 엄마, 자는 척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햇님아, 엄마 내일 출근이야. 너 도대체 언제 잘래? 자꾸 이러면 호랑이가 와서 어흥 하고 잡아간다. 에? 호랑이? 와, 나 호랑이 동물원에서 봤어. 나도. 그 큰 고양이 같은 동물이지. 완전 멋지던데. 호랑이 언제 와, 엄마? 너 호랑이를 고양이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호랑이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동물이야. 널 한 입에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에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언니 바보. 그치? 그럼 이제 얼른 자도록 하자. 자, 빨리 엄마 옆에 이불 덮고 누워. 책은 저기다 꽂아놓고 와. 네. 그리고 햇님아, 머리 좀 길러. 여자애가 머리가 그게 뭐니? 달림이 봐봐. 저렇게 머리 따놓으니까 얼마나 예쁘니? 엄마, 삿밤일 때는 머리채 안 잡히는 게 최고야. 내가 우리 고을에서 씨름왕이라니까. 얘가 커서 뭐가 될런지. 언니, 엄마 왜 안 와? 그러게, 노을 지기 전에 와야 길 안 헤매질 텐데. 우리가 마당까지 나가 있을까? 호롱불이라도 해놔야 엄마가 보고 오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가 밖에 위험하다 했으니까 나가지 말자. 넌 먼저 자. 아직 안 졸린데. 어제도 그러다가 코 골고 잘 잤잖아. 빨리 자. 그런데 달림아. 응? 왜? 엄마가 했던 호랑이 얘기 진짜일까? 설마. 그리고 호랑이 나오면 언니가 엎어치기 하면 되잖아. 그 전에 물려 죽지 않을까? 난 언니를 믿어. 화이팅! 아, 깜짝이야. 뭐야? 진짜 호랑이 소린가?
뭔가 어설픈데. 정말 호랑이가 왔나 봐. 어떻게 생겼나 나가봐야지. 왜 안 열리지? 누가 문을 밖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아빠? 혹시 호랑이세요? 아니에요. 어흥 하는 거 보니까 호랑이 맞네. 근데 문 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문 열면 안 돼요? 문 열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뭐야? 말하는 호랑인가 봐. 더 궁금하잖아. 열어봐야지. 자. 애기, 아니 어린이들은 밤에 빨리 자야 해요. 안 그러면 호랑이가 잡아가요. 잡아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빨리 문 열어보세요, 호랑이님. 이 꼬마 끈질긴데. 그나저나 순자 씨가 집에 없을 땐 따로 애들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애들 선물만 몰래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씨, 애기들만 데리고 산다고 하길래 코찔찔이 젖먹이인 줄 알았는데 힘이 왜 이렇게 장사야. 여기서 내 정체가 탄로나면 큰일인데. 우리 햇님이 어린이 착하죠? 얼른 꿈나라로 가야 새로운 나라의 어린이가 된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당당하게 혁명을 외치시는 거예요? 바보 호랑이. 그니까 사또님께 말씀드려서 신고 보상비라도 받을까? 제발 잠 좀 자주세요. 햇님, 달님 어린이. 그러지 않으면 저는 잘려요. 해고 아세요? 저 해고랍니다. 해고요? 호랑이님 일하세요? 네, 그래요. 어린이가 자지 않으면 저는 직장을 잃어요. 직장이요? 호랑이가 직장을 다녀요? 완전 이상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무슨 일 하냐고? 나는 애들 재우기 알바를 하는 호랑이에요. 어린이들이 잘 자지 않으면 저희 순자, 사장님이 화내실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슬픈 사연이 있는 호랑이였어요? 그러게 너무 힘들게 사는 호랑이네. 네, 그래요. 그러니 얼른 제발 빨리 가서 자요. 하지만 나는 호랑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저 자러 갈 테니까 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돼요. 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연애 조건이란 말이에요. 거참. 얼굴 말고 손이요, 손.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소리 지른다? 알겠어요. 여기 손. 뭐야? 이 두 손가락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시꺼멓고 우락부락한 이 손은? 왠지 촉이 오는데. 언니, 설마 이 사람 엄마 남자친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엄마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 좋아하잖아. 어떻게 할까? 그냥 보내기에는 좀 아쉬운데. 어디 보자. 우리 엄마를 책임질 만한지 한번 볼까? 난 찬성. 저기 어린이들, 이제 그만 손 줄래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하거든요. 그건 참 곤란하게 됐네요.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지만 나는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거든요. 달림아, 문 열어. 에? 웬 여자? 여자? 거기 털옷 입은 언니, 여기 있던 오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오빠가 맞는 것 같은데. 손 봐봐. 아까 그 호랑이인 척하는 사람 맞네. 요즘 애들 너무 똑똑한데. 왜 거짓말을 했죠, 가짜 호랑이님?
들키면 순자 씨를 만날 수 없는 걸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괜히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지? 저희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나저나 여자 맞죠? 목소리는 남잔데? 원래 목소리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엄마 남자친구 아니 여자친구예요? 아직은요. 더 만나보자고 해서요. 세상에, 불쌍해라. 그럼 엄마랑 썸만 타는 거예요? 네. 이야, 우리 엄마 최곤데. 엄마랑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요. 전 호랑이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많이 좋아해요. 그녀가 만들어주는 떡만둣국은 최고였으니까요. 우리 엄마 또 요리로 사람 꼬셨구나. 하여튼 대단해.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무슨 여자친구야. 그것도 저렇게 하늘하늘거리는 여자가 어딨어? 언니 돈 많아요? 아닌가? 알바를 할 정도면 없는 건가? 저기부터 저 능선까지 모두 제 땅이에요. 우리 벼락 부자 되는 거야? 아직 허락도 안 했거든? 저기요. 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엄마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봐야겠어요. 테스트요? 일단 상황 테스트를 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보고 대답해봐. 네? 첫 번째, 우리 엄마가 삐지면 뭘 해야 해? 왜 기분이 나쁜지 물어본다? 땡. 정답은 우리 자기는 삐진 얼굴도 예쁘네지. 네? 그럼 나도. 만약 우리 엄마가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오면 왜 짝짝이 신발을 신었어? 정답은 우리 자기 천사라서 날아다니느라 신발 신는 법을 잊었구나지. 매우 느끼해. 마지막 질문이야. 만약 우리 엄마가 울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준다? 땡. 정답은 자기의 눈물은 진주라서 울면 안 되잖아. 야, 무슨 멘트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게. 연애 많이 안 해본 티가 나는데? 탈락. 돌아가. 이렇게 빨리? 너무 빨리 탈락시켰나? 언니, 그러면 체력 테스트도 해보자. 그래. 뭐 팔힘이 어떤지 볼까? 저기요. 언니, 저기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 3분 만에 저 나무 타고 올라가 봐. 그럼 인정해줄게. 저 큰 나무를 어떻게 3분 만에 타고 올라가요? 어허, 자고로 팔 힘과 허벅지 힘이 좋아야 행복하지. 어린이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쉿, 요즘 애들도 알 건 다 안다고. 자, 샌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아니, 자고로 팔 힘은 있어야 하는데. 아, 저거. 저렇게 연약해서 어쩜 좋나? 언니, 저기 밑에 있는 도끼 찍고 올라가 봐요. 이 도끼요? 된다. 달림아, 이렇게 편법 알려줄 거야? 어쩌겠어, 언니. 그래도 우리 엄마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슬쩍 흐린 눈 해주시죠. 하긴 우리 엄마 나이도 젊은데 새로운 연애도 해봐야겠지. 근데 엄마 오늘 감나무집 도령이랑 데이트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주에 와서 주옥 같은 멘트 친다고 좋아서 언니가 합격시켰던 사람 있잖아. 그건 더 이상 느끼한 대사를 듣기 싫어서 넘긴 거지. 우리 엄마 취향 하나도 모르던데? 지금 저 언니는? 사실 순자 씨가 그렇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답변을 좋아하잖아. 뭐 행복을 위한 우리 순자 씨의 취향 정도는 눈 감아주자고. 에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여우인지 알려나 몰라. 뭐 본인이 선택한 건데 책임져야지. 하여튼 순자 씨도 웃기네. 아빠 구해준다더니 결국엔 또 엄마가 2명이 생기겠구만. 저 다 올라왔어요. 됐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 햇님 달님 두 남매의 엄마는 사실 고을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그녀의 비밀나무는 어흥. 늘 밤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어흥 손님들 때문에 남매는 매일 밤 테스트를 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산기슭에 사는 남매의 집에선 어흥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네, 언니들. 저희 무행모행 5월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3월, 4월에 이제 두 단체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언니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단체를 모셔봤어요. 특히 최근 소식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앞에 띵동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 활동가 분들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먼저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은 세 분 나와주셨는데 현주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사실 제 본명에서 성을 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012년부터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옆에 계신 현명님도 한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퀴어 퍼레이드 집행위원회 차량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명입니다. 제 닉네임은요, 현명한 사람이 되자라는 뜻에서 현명으로 지었고요. 축제에서 활동한 지는 어느덧 5년 차, 자원활동가 경험까지 포함하면 5년 정도가 되고 이 기획단원으로 활동한 지는 해수로는 4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명님. 그러면 저희 옆에 계시는 나비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퍼레이드 부스팀을 맡고 있는 나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축제에서 활동한 지는 자원봉사자로 작년에 한 번, 그다음에 올해 기획단으로 합류해서 이제 올해 2년째가 되어 갔고요. 닉네임의 뜻은 제가 이제 나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양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할머님들께서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하시기도 했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또 고양이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변화무쌍한 매력이 저와도 맞는 것 같아서 나비라는 닉네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도 뭐 언니들께서는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직접 이 현장을 나비님 정말로 약간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현주님, 현명님, 나비님 소개 들어봤으니까 언니들이 아마도 좀 궁금해하실 서울 퀴어문화 축제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퀴어문화 축제 하면은 어떤 곳이라고 저희가 알면은 좋을까요? 네. 서울 퀴어문화 축제는 저희가 이제 맨날 공식적으로 하는 소개를 제가 드리고 이제 약간 네. 간단하게 어떤 곳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두 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서울 퀴어문화 축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매해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복합 공개 문화 행사입니다. 저희 행사는 많이 아시겠지만 2000년대에 퀴어문화 축제 무지개 2000이라는 명칭으로 첫 회를 개최해서
그 뒤에 퀴어문화축제라고 명칭을 바꿨다가 2018년 서울 퀴어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행사는 이제 잘 아시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랑 한국 퀴어 영화제가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매해에 맞춰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열리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언니들이 많이들 참가하시는 퀴어 퍼레이드. 그냥 퀴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퀴어 영화제라고 해서 영화 좋아하시는 언니들께서 각종 퀴어 영화를 모아 볼 수 있는 한국 퀴어 영화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퀴어 퍼레이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퀴어 퍼레이드 팀에서 이제 주로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나머지 현명님께서 또 소개를 좀 더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축제에서 해왔던 뭐 활동 같은 것도 네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이제 퍼레이드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어떤 곳인지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현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자유롭게 그날 하루만큼은 억압받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행복하게 그 장소에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기획단원으로서 되게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퀴어 명절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퀴어 분들이 또 기대하고 또 많이 바라는 또 그런 곳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퀴어 문화 축제로서는 처음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면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였는데, 서울 퀴어 문화 축제라는 서울 이름을 붙인 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퀴어 문화 축제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인천이나 대구나 요즘에는 최근에 있었던 춘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면서 이제 서울이라는 명칭을 추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이제 서울에서 하는 특히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실 정도로 규모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활동하시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현명님께서는 5년 차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비님께서는 이제 2년 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비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나비님께서 처음에 자원 활동가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가 자원봉사로 시작하셔서 이제 정식 기획단원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주로 하셨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자원활동가에서 했을 당시에는 그 작년 서울 퀴어 퍼레이드 이제 가장 입구 반대쪽에 있는 부스에서 이제 굿즈를 판매하는 거를 맡았어요. 네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의 공식 굿즈를 이제 후원하시기 위해 많이 오셨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뭐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후원 굿즈 같은 것들을 각종 부스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리워드로 많이 드리고는 하는데, 그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자체적인 굿즈도 매년 되게 새롭게 많이 나오곤 하잖아요. 저는 그중에 사실은 프라이드 뱅글을 진짜로 좋아했고, 그게 매년 업그레이드 되면서 매해마다 프라이드 뱅글을 모으는 그런 재미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퍼레이드 때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현명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자원활동으로 시작하셨을 때 비슷한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또 촬영팀이라고 하시니까 그때도 다른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었어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부스팀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올해 촬영팀으로 소속을 변경을 했는데요. 지원해서 가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촬영팀으로 자원을 해서 가게 됐는데, 약간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니까 사실 제가 자원 활동가 때 도쿄 퀴어 퍼레이드 촬영 담당을 맡았었거든요. 완벽한 우연히 만들어낸 그런 필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은 촬영팀으로 내가 가기 위한 맞습니다. 그 자원 활동이었다라고. 그때 경험이 지금의 촬영팀을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사실 저에게는 첫 행진이었는데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한 가지 여쭤볼게. 보통은 부스팀이라고 하면 부스는 많이들 볼 수 있고, 촬영팀도 이제 행진할 때 앞에 있는 촬영팀이라고 하는데, 부스는 아까 그래도 뭐 부스 관리하는 것도 있고 부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리워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촬영팀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듣고 계신 언니들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차량팀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차량 단위 이제 선발부터 네.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요. 네. 또 차량 행진 이제 처음이신 단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위들이 실제로 행사 당일에 어떻게 행진을 진행해야 하는지, 네. 또 차량을 꾸미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컨택이라든지 네. 그런 설명들을 저희가 도맡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현주님께서 또 차량팀 일을 같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팀은 1년 차니까. 네. 그러면 차량팀 오래 하신 현주님께서는 네, 현주님은 제가 알기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몇 년부터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2012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제가 그걸 알고 되게 오 싶었던 게 저도 사실 레주파를 2012년부터 해가지고 뭔가 기분이 묘했는데요. 그 정도로 오래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퍼레이드 팀에 계셨잖아요. 그렇게 쭉 계시는 동안 계속 차량팀을 주로 해오신 편인가요? 12년도에서는 청계천에서 저희가 네네. 행사를 진행했고 참여자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차량도 2대에서 3대 정도 되는 작은 행사였기 때문에 네.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퍼레이드 팀이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았는데 네. 그때는 그래서 사실 팀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네. 그냥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을 대체로 주로 생기면 제가 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공동으로 좀 품앗이처럼 일을 하고 네. 팀 회의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는데요. 네. 저희가 청계천에서 처음 그때 12년도에 했을 때 네. 한빛광장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광장 안에 무대가 있고 그 네. 무대 뒤에 스크린이 있었고 그걸 컨트롤하는 장치가 지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크린이 축제에서 처음 생겼을 때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그 전에 그걸 하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제가 네. 그냥 전담은 이제 그거를 하게 되지만 뭐 자원활동가 모집하는 홍보글을 쓴다거나 이런 네네. 것도 다 진행을 했고 자원활동가 모집 내보내고 이런 홍보 쪽이랑 무대 기술 쪽 일을 계속 쭉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무대 콘솔 옆에서 네. 출연진 관리하면서 이제 그 큐시트에 맞춰서 어떤 영상을 내보내고 이런 오퍼레이팅 쪽을 주로 담당을 했었다가 네. 차량팀으로 약간 일이 메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차량팀 일을 한 5년 정도 했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콘솔 오퍼레이팅을 제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 퍼레이드를 18년도에 처음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불지옥 퍼레이드라고 유명한 35도 그거여서 그때 나갈 때는 엄청 신이 났었는데 나가고 나서 대판 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하필 또 그 오르막길이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올라가는 길 앞에가 오르막인데 더울 줄 모르고 물도 안 챙겼다가 약간 봉변 당한 사람처럼 걸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차량팀 일을 주로 했어서 차량팀 같은 경우는 행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진을 할 때 차량이 있고 앞에 뭐 풍물패나 대형 무지개 깃발 같은 그리고 레인보우 라이더스 같은 바이크 팀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 행렬의 구성들을 좀 관리를 하고 모집도 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분들이 부스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무대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퍼레이드 할 때는 진짜로 뭐 경찰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같이 행진을 하시면서 옆에서 라인을 계속 잡고 계시기도 하고 되게 참가자들이 중간에도 끼어들었다가 다시 나갔다가 하면서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차량팀이라고 하셔가지고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시고 그 걷는 동안 계속해서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 차량도 그게 있잖아요. 이 차량 뒤에서 걷는 사람들, 저 차량 뒤에서 걷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속도 조절도 해야 되고 복잡하신데 되게 그동안 오랫동안 잘 꾸려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현명님도 되게 멋있게 한 번 더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스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이제 혐오 세력들을 조금 최대한 통제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주변에서 이제 많은 퀴어들이 막 신고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때도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김에 뭔가 축제나 퍼레이드 팀 이제 축제 전체적으로도 활동하실 수도 있고 사실 퍼레이드 팀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퍼레이드 팀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팀 일도 조금씩 한 번씩 보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소통도 하시기도 하고 들었던 일이나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비님은 그런 자원활동 하실 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그냥 축제에 참여하셨을 때 또는 실제로 지금 기획단으로 일하고 계시는 동안 뭔가 기억에 좀 남는 순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에 이제 한 퀴어 퍼레이드는 오후 때부터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왔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우산을 다들 안 들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부스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계속 인파가 정말 많이 몰렸었는데,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끼워 넣기로 이제 굿즈도 같이 이제 홍보도 하고 계시는 김에 한번 보시라. 네, 계시는 김에 한번 보시라 아니면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뭔가 그냥 비를 피하시려는 분들과 굿즈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한 번에 섞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사실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은 네네. 이제 행사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그대로 목이 나가가지고 정말 하얗게 불태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그 비 오는 그 순간이 가장 웃기고 낭만적이면서도 그와 역설적으로 좀 힘들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면은 기억이 잘 남긴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진짜로 힘들긴 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라서 조금 더 이제 좋았던 기억이다라고 기억에 더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목이 조금 더 안전하시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명님께서는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한 5년 정도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뭔가 이 순간은 기억에 남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울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원으로 활동하면 네. 서울 퀴어문화축제 기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이제 퀴어문화축제에 맞아요.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거기서 부스도 운영하고 하면서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대구, 네. 춘천은 가보지 않았지만 네. 제주도, 네. 시드니, 도쿄 와. 이렇게 퀴어문화축제에 가봤는데 네. 이 각 지역에 계시는 또 활동가분들을 만나 뵙고 그 지역에 사시는 약간 LGBT 분들도 좀 만나고 또 기획단원분들과 약간 부스 운영 끝내고 나서 네. 그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네. 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좋은 추억으로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가는 게 또 고될 수는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일단은 가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그 지역의 퀴어 분들, 이 퀴어 정서를 같이 마주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뭐 대구에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긴 했었거든요. 대구를 몇 번 갔었는데 네, 되게 서울과는 다른데 또 그 색다른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대구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대구는 혐오 세력들도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혐오 세력도 달라요, 분위기가. 진짜. 그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가장 어이없었던 지역의 혐오 세력 아무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그 좀 웃긴 얘기인데 네네네. 일단 한 분은 그 흰색 옷을 원피스를 입고 맨날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그분은 전국에 쫓아오시는 진짜요? 분인데 진짜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가 서울에서였는데 네네. 그분이 제가 콘서트에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해서 시간이 좀 있어서 네.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네네.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혐오 세력 같은 거예요. 보통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 보통은 요즘은 다들 사이비라고. 맞습니다. 네네. 한 5년 전인가 그래서 그냥 하고 듣고 있었는데 마침 제 앞에 형사분이 계셨어요. 아, 네. 왜냐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느라고 형사분이랑 잠깐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혐오 세력 같은 말을 하는 순간 네. 형사님 불러서 손가락 가리키니까 바로 쫓겨났거든요. 네. 그거랑 대구에서는 열심히 반대 피켓 들고 있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차를 한참 못 빼고 있으니까 네. 아저씨가 피켓을 집어 던지고 제 차 빼주셨어요.
근데 제 차에서 무지개 물건이 나가는 걸 다 봤거든요. 네네네. 도와주시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동성애 싫고 퀴어 싫고 성소수자 싫은데 일단 차는 빼줘야 된다. 그거는 일단 인지상정이다. 맞아요. 정말 이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참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후원이 땡긴다? 후원 무지개별로 후원 후원 계좌로 후원 굿즈로 후원 광고로 후원 해외에서 후원 문자 포인트로 후원 제로페이 후원 기업에서 후원 서울 퀴어 문화축제 후원하고 피어나라 퀴어나라.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들었을 때 그 흰색 원피스를 입고 전국으로 쫓아다니신다는 그분은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에게 되게 뭔가 각인되고 싶고 되게 그분에게 눈에 띄고 싶어서 기억이 남고 싶어서 비슷한 옷이나 아니면 특이한 옷을 입고 전국에 있는 뭐 공연이나 뭐 그런 곳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시는 특히나 뭐 그렇게 해서 네임드가 되는 그런 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그분은 뭔가 퀴어문화축제의 그런 찐팬이 아닐까, 디나이얼인 찐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대구 출장을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같이 갔던 다른 기획단원이 네네. 그 원피스 입은 분을 가리키면서 네. 야채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야채를 왜 야채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체 부위가 특정 야채를 닮아가지고 그냥 이미지가 네. 특정 야채로 연상이 되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야채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그럼 사과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과를 닮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 같은 메신저를 하는 친구들끼리는 이미 유명하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해서 검색을 하면은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에서 이미 네임드이신 사과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로 그분은 안 오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네, 그래서 그분 뭐 축제를 그런 식으로라도 즐기고 싶으신 거라면은 뭐 열심히 요번에도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네, 크게 이제 쫓겨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문제만 안 되면은 얼마든지 그분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 원하시면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즐기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퀴어문화 축제는 퀴어만 즐기는 행사는 또 아니니까요. 엘라이 분들도 항상 즐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억에 남는 순간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특히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최근에 핫한 소식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저희가 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퀴어 퍼레이드 할 때 불허 결정을 내려서 이번에 어디서 할지 조금 약간 막막한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축제 진행 상황이 뭐 어디까지 결정이 됐는지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개최를 하는 건지 뭐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전체 퍼레이드 팀 전체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광장 사용 소식 불허가 이제 나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같이 분노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을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또 이제 몇 번 참여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서울광장에서만 행사를 해온 걸 보셨으니까 이제 서울광장에서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서울광장이 아니면은 안 열리는 건가?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청계천에서도 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뭐 홍대에서도 했었고 신촌에서도 했었고 되게 다양하게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얘기했던 컨셉은 그 되게 유명한 밈으로 된 사진이 있는데 약간 다 무너진 건물에 현수막에 우리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너진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정상 영업을 한다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네들은 무너진 줄 알겠지만 우린 정상 영업하고 있다. 네. 그래서 7월 1일에 행사를 분명히 한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7월 1일에 저희가 이제 경찰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날
서울 시내 도심에 5개의 집회가 이미 예정돼 있다고 했나? 그래서 저희 빼고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도 좀 날짜를 어떻게 바꾸면 안 되겠냐 이랬는데 저희가 7월은 장마철이라서 그 뒤로 절대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7월 1일에 서울 시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몇 개 후보군이 있는데 아직 경찰이랑 협의 중이고 좀 지나면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그리고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SNS에서 공지가 될 거고 저희도 이제 공지가 되면은 같이 소식도 전해드릴 테니까 언니들께서는 일단 서울에서 7월 2일에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한다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마음의 준비, 즐길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한번 신청곡 요즘 좋아하시는 곡 있으면 신청곡 한번 들려드리고 넘어갈까 싶은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저는 유키스의 만만한 일을 조금 선곡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만만한이라는 그 제목과 가사가 저희를 좀 방해하려는 세력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다. 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말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상황들까지 다 듣고 나서 이 소개와 현재의 상황까지 듣고 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찰떡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듣기로 들으셔가지고 이 노래 못 듣는 분들은 따로 한번 꼭 듣고 돌아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저희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은 무행모행 5월편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현주, 현명, 나비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왔는데요. 정말로 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와 그리고 퀴어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적합한 노래.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나비님이 찰떡같이 잘 선곡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축제 전체 말고 이제 오늘 오신 현주님과 현명님과 나비님 저희 각각의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현주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서울 퀴어 문화 축제의 활동가가 되셨을까요? 그때는 청계천에서 할 때면 사실은 좀 규모가 작을 때였잖아요.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어요? 제가 그때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은 거를 봤었어요. 그게 아마 11년 행사였던 것 같고 그 아우팅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그 포스터를 봤는데 그 슬로건이 엄청 감명이 깊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행사를 꼭 가야겠는데 분명히 참여자로 하면 나는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스태프를 하면 강제로 참석할 수 있게 됐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약간 일을 하면 난 무조건 가니까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내가 준비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지역 퀴어퍼도 출장을 가는 거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제가 이제 대만 퀴어 퍼레이드를 그냥 개인적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원활동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 이렇게 다니면 좋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걸 보고 이 평생 그냥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일만 할 팔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진짜 계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참여했던 게 레주파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도 2012년이 처음 참가였어요. 그때 레주파 부스 참가자로 활동하면서 그때도 사실 부스 참가니까 일을 하긴 하잖아요. 저희도. 그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레주파 부스 참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축제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거기에 뭔가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일로만 참여를 해서 제가 작년 퀴어 퍼레이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가자로 순수하게 참가자로 참여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 여기서 가도 된다고?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난 가만히 여기에 있어도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좀 혼란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또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또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한번 작은 소망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주님께서 잘 열심히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즐겁게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명님께서는 어떻게 축제 활동가가 되셨어요? 일단 자원활동가부터 시작을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네. 꿈꾸면서 네네. 이제 이거는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네네. 기획단원이 돼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봐야겠다. 이래서 사실 그때 이제 기획단원 모집 시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근데 막 기획단원 계정에 문의 메일도 보내고요. 혹시 지금 기획단원 모집 안 하나요? 뭐 녀석이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답장도 받아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됐을 때가 마침 그때가 이제 핑크닷 이라는 행사도 함께 하면서 되게 서울광장에서 정말 이게 기획단원으로 참여하면은 정말 이런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뽕 차오르게 약간 만드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게 2019년인가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핑크닷 행사 때는 제가 참여자로 참가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본 행사 때 이제 그 차장팀의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아마 이게 들으시는 언니들 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핑크닷이 있었던 2019년도에는 전야제라고 해서 퀴어문화축제 하기 전에 핑크닷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퍼레이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명님께서 자원활동가 그때는 아니었고 참여자였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날 퍼레이드 당일에는 이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세요, 언니들. 네,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런 또 좋은 경험도 마침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되게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퀴어문화축제 말고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퀴어문화축제에 뭔가 좀 더 끌린 게 있을까요?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되게 정적이지 않고 좀 동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내가 되게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가가 된 것 같아요. 서울 퀴어문화축제. 제가 봤을 때는 현명님 텐션이 축제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님이 축제에 더 끌린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비님은 어떻게 나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에서 일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뭔가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는 걸 서포트하는 것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좋아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에 약간 현준이랑 비슷한 결이네요. 무언가에 조금 집중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하나로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도 이제 원래는 기획단원으로 원래는 처음에 바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지를 봤을 때가 6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자원활동가로 일단 한번 해보자. 보통은 기획단원은 이제 연말쯤에 모집을 하곤 하니까 조금 자원활동가 모집할 즈음에 그걸 발견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딱 하자 해가지고 자원활동가를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상을 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막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또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게 너무 좋았군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요거에 내 인생을 바쳐도 되겠구나. 인생을 바칠 정도로 엄청 반하신 거네. 이 정도면 지금 현주님께서 엄청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인생을 바친다고라는 표정으로.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죠. 저희 방송으로도 나가요. 네. 사랑에 빠졌고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분들을 더 기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비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가 더 퀴어 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은 꼭 잘 챙기시면서 마음 잘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 퀴어 문화축제도 기대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퀴어 문화축제 활동가가 되셨는데 사실은 축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레이드 팀 말고도 이제 영화제 팀도 있잖아요. 퀴어 영화제라고 해서 이제 그 퍼레이드 끝나고 나서 주로 영화제 몇 박 며칠 동안 해서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한국 퀴어 영화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제 팀이 아니라 퍼레이드 팀에서 활동을 좀 더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모집도 따로 하죠. 영화제 팀이랑 퍼레이드 팀은. 현주님 때도 영화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왜 퍼레이드 팀을 더 일을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퍼레이드 팀 일을 더 많이 하신 걸까요?
지원 자체를 그때는 집행위가 아니라 다 팀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서 퍼레이드 팀, 영화제 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스페셜 이벤트 팀 이렇게 세 개가 처음엔 파티팀이었죠. 아 맞아 파티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퍼레이드 팀에 지원했던 이유가 퀴어 퍼레이드가 약간 나가서 걷는 약간 그런 형태의 야외 행사라는 점에 많이 끌렸던 것 같고 네네. 제가 약간 영화제에서 일을 하기에 내 역량이 좀 네, 퍼레이드에 좀 더 맞을 것 같아. 네. 내 역량은 사실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네, 저도 레주파 처음에 정말로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은 현명님은 또 퍼레이드 팀 왠지 느낌이 오긴 한데 사실 네. 이 에너지는 영화제 팀보다는 퍼레이드 팀이 맞기는 해요. 영화제 팀은 장거리 달리기 느낌이라면은 퍼레이드 팀은 조금 더 단거리 달리기 느낌이랑 좀 더 닮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너무 똑같은 답변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저희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네. 되게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되게 개개인이 가진 성격 이런 장점을 네. 어느 집단에 들어가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 강점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잠깐 녹음하면서 네. 보시긴 했겠지만 제 이런 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퍼레이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영화제도 너무 좋지만 네네. 영화제 팀도 너무 좋지만 퍼레이드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후원하고 피어나라 퀴어나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나비님 퍼레이드 팀이 좀 더 끌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영화제도 정말 좋은 팀이고 멋진 팀인 건 맞지만은 네네. 뭔가 저는 인생을 조금 더 하드 모드로 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루에 갈아 넣는 게 좋군요. 내부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면은 사실은 변수가 정말 예측 가능은 한데 이제 외부에서 하면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네네. 혐세가 이제 뭔가 러시를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조금 더 끌려서 뭔가 조금 더 하드 모드지만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더 고강도 고자극을 좋아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김에 좀 더 여러분들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밸런스 게임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대답했어도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준으로 해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또 활동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비님부터 하나 둘 셋. 네. 오, 그러면 현명님은 하나 둘 셋. 예. 오, 현주님은요 하나 둘 셋. 네. 와, 다들 네요. 왜 네예요? 힘들다면서요. 저는 이제 사실 얘라고 답변했지만 네. 다음 생이 있다면은 네. 저는 활동가가 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맞아, 필요 없는 활동가가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퀴어 활동가 말고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소수자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의 활동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활동가가 필요 없을 정도의 환경이었으면 활동가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주님은요? 현주님 왜 활동가 다시 하겠다고 하세요? 지쳐 보이시는데? 저는 사실 뭐 활동을 10몇 년 하면서 이거 때려쳐야지 이 생각을 한 1000번은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럼 너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건데? 라고 생각해 보면은 보통 다 똑같잖아요. 그냥 내 등 따숩고 그냥 여유롭고 막 이런 걸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삶이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게 약간 그래도 어쩌겠어 또 일하러 가자 약간 이렇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비님은요? 나비님 왜 내라고 자신 있게 바로 딱 대답해 주셨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앞서 말했던 이제 인생 하드 모드가 정말 네. 거기서 나오는 정말 리워드가 정말 좋았기 때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현주님과 똑같이 그래서 정말 퀴어 퍼레이드 활동가 안 하면은 너 뭐 할 건데? 라고 물으면은 진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 다니다가 퇴근하면은 집에 누워서 게임하고 사실은 그것도 정말 좋고 행복했지만은 네. 역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스로에게 이제 네, 이걸 줘야지 내한테 에너지가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쉬어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세 분들이 다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건데요. 다음 중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현명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 그냥 세 분이 한꺼번에 대답을 할게요. 1번은요. 번호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1번 40도 이상의 무더위에 땡볕에서 퍼레이드하기. 2번이 폭우 속에서 퍼레이드하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을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1번. 다들 1번이요? 작년에 폭우는 정말 아니었군요. 그래도 게 네. 아니라 네. 폭우가 오면 네. 그 기계가 장비가 고장나고 맞아요. 트럭에 또 많잖아요, 장비들이. 부스가 무너지고 사람이 감전되고 그 장비가 고장나면 변상금이 늘어나고 이런 게 더 약간 걱정이 된달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무더위면 사실 어차피 여름에 오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준비를 할 텐데 얼음물이든 뭐든 준비를 할 텐데 폭우는 진짜로 예상할 수가 없고 그거는 폭우가 오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폭우면은 못 열잖아요. 네. 축제 자체를. 근데 중간에 폭우가 오면은 진짜 난감하긴 하죠. 그럼 현명님은 왜 1번이라고 하셨어요? 더운 게 차라리 낫다? 사실 실무자의 네. 입장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언니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더위는 얼음물 챙겨서 네.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폭우는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만들고요. 네. 특히 퍼레이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로 네. 이 신발 안에 물 차는 그게 사람을 걷기 힘들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나비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부스 팀이셨으니까 더 뭔가 부스적인 느낌으로 더 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비는 제가 그때 작년에 비가 왔을 때 깨달은 사실인데 네.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때 비가 내리면은 내 목소리가 묻히는구나를 그때 배웠어요. 맞아요. 빗소리 생각보다 커요,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을 컨트롤 하려면은 이제 해가 땡땡 뜰 때는 내가 네. 이제 1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은 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은 1.5의 목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목이 쉬게 된 이유도 그거군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냥 비가 오는 것보다는 역시 땡볕이 낫다.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더 낫다. 맞아요. 그때는 준비를 하면 되니까. 네, 여름이니까 준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라리 해가 쨍쨍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이것도 1번, 2번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더 힘든 것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1번, 엄청 퀴어 프렌들리한 사회예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이나 뭐 그런 등등의 법적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2번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적 기반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퀴어 혐오적인 거예요. 어느 게 더 힘든지 더 힘든 거를 1번, 2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이건 좀 나눴어요. 1번 누구세요? 1번 현주님 혼자고 이제 1번이고 2번, 2번이신 거죠? 그러면 현주님 1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현주님은 왜 이게 더 힘들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네. 결혼한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결혼하면은 휴가도 10일 주고 네. 결혼 축하한다고 돈도 주고 네. 청첩장 게시판에 올려주면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네. 제가 사실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회를 휴가 10일을 잃어버린다는 게 맞아. 약간 너무 화딱지가 나면서 네. 그런 것과 그리고 법적 기반이 있으면은 사실 프렌들리한 사회여도 어쨌든 네. 분명히 이렇게 제도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생길 텐데 네. 법이 없으면 사실 법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누가 퀴어 혐오적인 소리를 하면은 그때그때 그냥 다 되갚음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제도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런 질문이에요. 제도가 먼저냐 분위기가 먼저냐 이런 건데 이건 너무 뭐를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한테 좀 더 힘든 걸 얘기하는 거라서 현주님은 그래도 제도가 잘 되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입장이시고 이제 현명님이랑 나비님은 2번을 꼽아주셨어요.
도와주셨는데 이번이 법적 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퀴어 혐오적인 게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분위기가 좋은 게 좋다라는 건데 나비님께서 한번 먼저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라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살짝 제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두가 퀴어 친화적인 분위기면은 이게 굳이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이제 퀴어 소수자들을 조금 더 동등하게 바라봐주고 네. 좀 더 좋은 시선으로 이제 그냥 퀴어 당사자들이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그냥 뭐 근데 제도적으로 제도가 안 된대요. 제도가 안 된대요?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근데, 이제 좀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보이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확실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좀 더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러면은 저희도 지금 뭐 법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혐오 세력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엎어진 적들도 유구하게 많이 있긴 했었으니까요. 그럼 현명님께서는 어떻게 이번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언니분들은 지금 제 복장이 안 보이시겠지만 네네. 사실 제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이 굉장히 양복을 차려입고 좀 맞아요. 정장으로 오셨어요 지금. 네, 보수적인 그런 회사거든요. 네네.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연차를 쓸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동성혼 법제화가 돼서 네. 연차 뭐 10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그걸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뭐 연차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연차 제대로 못 쓰게 하는 분위기인 회사들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뭐 동성혼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야 니네 뭐 된다고는 해놨지만 그 안 해줄 것처럼 하면 눈치 엄청 주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소송 걸고 이러면 나만 더 힘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먼저 잘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맞아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 사실은 어떤 게 지금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아마 답변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다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퀴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한 분씩 그냥 각자 축제 또는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축제 또는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고 축제로서 축제 기획단원으로서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나비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축제에서 바라는 모습보다는 제가 바라는 모습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냥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라는 모습은 뭔가 사회가 그래도 퀴어들한테 조금 더 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뭐라고 손가락질만은 안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그냥 본인이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방해이자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혐오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의 방해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현명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요? 저는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에서 좀 자유롭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사실 이제 그런 미래가 오면 이미 그때는 성소수자가 조금 자유롭게 발언이나 행동을 해도 괜찮은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이 자유롭게 서울 퀴어문화축제도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사회가 좀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 이후에는 굳이 이런 행정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이제 바란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실까요? 일단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이제 저희는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도 즐겁고 참여하는 사람도 즐겁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바라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국 사회에 광장이 큰 광장이 많았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안 되면 딴 데 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은 네. 지금은 그거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서울에는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활동가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 조금 더 뭐 소식 이후의 소식이나 뭐 7월 1일에 어디서 열리는지 소식 등등을 좀 알고 싶은 언니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물론 또 내가 여기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기획단원이 되고 싶은 분들도 또 계실 테니까 그런 소식을 알고 싶다면 저희가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저희의 공식 홈페이지인 sqcf.org에서 네.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를 언제나 새로 고침을 하기는 힘드니까 네네. 이제 다양한 SNS 예를 들어서 파랑새라든가 네. 얼굴책이라든가 인별이라든가 네네. 이런 곳에서도 SQCF라고 이제 ORG라고 검색을 네. 하시면은 이제 바로 쉽게 저희들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SQCF가 서울의 S랑 퀴어의 Q에 컬처 페스티벌에서 CF거든요. 그래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예요, 그대로. 그래서 SQCF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서울 퀴어 퍼레이드라고 SNS나 검색창에 검색을 해 주시면은 이 정보들이 나오니까 언니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레주파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출연 소감 어떠셨는지 오늘 출연에 대해서 한마디씩 딱 해주시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주님부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레주파 출연은 홀링님이 저희 지금 조직위원장이신 홀링님이 네. 많이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을 좀 데려와 보고 연차가 좀 낮은 사람들을 데려와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맞아요. 이렇게 너무 3명으로 구성을 해서 네. 와봤는데 신선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듣고 계신 언니분들도 좋았으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현명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네. 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활동가로서. 네, 또 언니분들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비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을 정도로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네, 저희도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언니들께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 인사가 있어요.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언니들 잘 자요라고 제가 같이 하면은 굿나잇이라고 같이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한껏 더워진 5월 넷째 주의 밤이네요. 오늘 방송으로 언니들의 근심이 잠시나마 잊혀진 순간이 조금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파릇파릇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Yeah,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Check it out.